근데 내가 매달 일을 해서 버는 돈이야. 매일 근면성실하게 일한 돈을 가지고 사치를 부린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돈은 네, 소장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오늘은 지난 영상 내가 돈 다린다고 얘기한 그 영상 있잖아. 네, 기억납니다. 그거 보고 댓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부자와 부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돈 쓰는 거 내지는 겉모습이 차이가 나나 안 나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한번 하게 됐어.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단 말이야. 그럼 이게 진짜 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겉으로 봐서는 모를 거예요. 그치, 맞아. 겉으로 봐서 몰라. 네. 근데 본인 스스로는 알아. 근데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오늘 얘기를 해주려고.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이건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이니까 누군가에겐 맞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제 기준이라는 거는 많은 책들을 보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익혀서 기준으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가 돈을 잘 벌어. 일단 일반적인 기준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 번다고 쳐.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이 정도 벌고 이 정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이런 정도 소비는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매달 3천만 원씩 번다고 칠게. 그러면 얼마 정도를 써도 될까? 나는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 내가 생활비 다 쓰고 한 2억 정도가 통장에 있어. 그러면 뭐 나를 위한 선물로 한 1,000만 원짜리 써도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그거는 내 기준에서는 과소비라고 생각해. 왜냐면 나를 위해서 선물을 몇 천만 원짜리 정도 쓸 정도라고 한다면 그 돈의 원천이 무엇냐가 난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 이 돈이 들어오는 이유가 내가 일을 해서 벌어서 들어오는 돈이냐,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돈이냐. 가만히 있어서 들어오는 돈이 그 정도 된다면 3,000원이나 1억을 써도 돼. 월세를 받는 거라면. 근데 내가 매달 일을 해서 버는 돈이야. 그렇게 된다면 난 이건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쓰는 것도 안 맞다고 봐. 이 앞서 말한 거는 자본소득이고 후자는 이제 노동소득이잖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돈은 소비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투자. 내가 버는 돈이 투자로 가서 이 투자로 인해서 벌어지는 돈이 매달 얼마씩 된다. 그건 자유롭게 쓰는 게 맞지. 근데 버는 돈을 먼저 쓰고 나서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한다. 순서만 바뀐 거야. 쓰는 돈은 똑같아 어떻게 보면. 근데 자산을 형성하는 것도 달라지고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차이가 나. 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는 일을 안 하려고 하지. 지금은 뭐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뭐 40대에 은퇴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 일찍 은퇴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은퇴의 근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매달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매달 들어오는 돈이라는 거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소득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일을 하지 않고 들어오는 돈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 벌었어. 이랬으니까 내가 2천짜리 시계 사야지. 이거 진짜 웃기는 일이야. 그럼 그 다음 달에도 일하고 이 일하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게 되거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돈이 벌 때는 많은 것 같지만 재테크를 하려고 보면 이로 말할 수 없이 작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한 달에 3천 버는 거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 1년 내내 모아봐야 3억 6천이에요. 그거 갖고 집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싶으니까 소비부터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매일 근면성실하게 일한 돈을 가지고 사치를 부린다? 이거는 사치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사치를 하려면 사치할 수 있는 영역이 일단 돼야 되는 거죠. 능력이라든지 여건이. 그 능력이나 여건이 된다는 거는 자본소득이 충분히 일어나는 거. 제가 그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서 돈을 쓰는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셨고 그 말 너무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돈을 벌어도 자본소득을 만드는 게 우선이지 지출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좋냐 이거 내가 추구하는 게 이쪽이냐 이쪽이냐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있다. 근데 난 이미 이 길로 들어섰어. 그럼 이거 멈춰야 돼요. 내가 이번 달에 얼마 벌었어. 올해 얼마 벌었어. 그래서 나를 위한 선물, 뭐 내 가족을 위한 선물로 해외여행 막 완전 비싸게 가요. 좋은 거 명품 하나씩 사요. 그냥 소비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팔 거예요? 그거 재테크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오는 즐거움은 물론 있지만 뭐가 더 낫냐 이거죠. 뭘 선택하겠어요? 선택을 한다면 누구나 다 이거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미 젖어 있는 사람은 지금 아니면 또 언제 해? 이런 소리로 힘들게 번 돈을 사치하는 데 쓰고 자빠져 있는 거죠. 그 댓글처럼 뭘 먼저 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는 아주 큽니다. 부자라면 이 상황이라면 부자, 이 상황이라면 부자처럼 보이는 것일 뿐 부자가 아닌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기준, 뭐 부자랑 부자가 아닌 사람을 나누는 게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본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정도 소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한번 판단 기준을 세워보는 거. 무조건 이게 맞고 이건 틀리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맞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야 인생이 뭐 내일이 어딨어. 오늘 즐길 수 있는 거는 오늘뿐이야. 그런 기준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치. 난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내 주위에서 볼 거 아니야. 그래 그 사람의 가치관이니까 뭐 그런 거가 남에게 피해 주지도 않고 하는데 그 사람의 그 다음 단계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 예를 들면 정말 좋은 차를 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차를 점점 다운그레이드해. 정말 원해서 그럴까? 그렇죠. 근데 이 다운그레이드 하는 시점이 돼서 이 사람은 내가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 이럴 줄 몰랐어 생각하지만 사실 이 상황은 처음 시작할 때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이 상황이 되기 전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다른 길로 다시 들어서 볼 수 있거든. 경부 타면 부산 도착하지만 중간에 또 분기점들이 있잖아. 네. 그 분기점을 내가 타냐 안 타냐는 본인 선택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갈아타려면 그만큼 고통이 따르지. 내가 하던 행동을 안 하고 안 하던 행동을 해야 되니까 어렵겠지. 그렇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운그레이드 하는 날짜가 100% 온다. 근데 이거를 알면서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들어보면서 저는 아예 상상도 못했거든요. 당연히 뭐 내가 돈을 열심히 하고 많이 벌었으니까 뭐 좋은 것도 한 번씩 사고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인식 자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네. 돈 처음에 많이 벌어보면 그 기준이 없거든. 근데 주위에서 부추기거나 쟤 나보다 별로 못 버는데 막 뭘 사. 심지어 그게 좋아 보여. 또 주머니에 돈도 있어. 뭐 통장에 돈도 있어. 그럼 하고 싶거든. 그러면 그 수순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냥. 나는 내가 얼마 버는지 정확히 알고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 버는지 난 대부분 다 알아. 근데 제가 저거 살 때가 아닌데 사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뭐 그런 걸 샀을 때 나보다 더 좋은 걸 살 때도 있었어 예전에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좋은 거를 갖고 쓰고 즐겨 누리고 앞으로 몇 년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그거 오래 못 가거든. 정말 길게 가면 10년 가. 그러면 자산에서 나온 소득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먹고 쓰고 소비하고 명품 사고 한단 말이야. 그럼 그거 앞으로 길게 이어질까? 일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은 점점 다가오는데 그러면서 나를 은근히 무시할 때도 있었어. 그런 거 보면서 난 속으로는 있는 대로 얘기하면 웃기고 있네 생각했거든. 얘가 없는 자산소득이랑 내가 있는 자산소득은 비교할 정도가 아닌데 감히.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중심이 없으면 나도 막 그때 사기 시작했겠지. 막 내가 더 막 좋은 거 사서 보여줄 거야 막 하겠지. 돈이 부족하면 더 벌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이걸로 그만하고 재테크를 해야지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근데 이제 돈을 와장창창 많이 버는 경우에도 같은 생각이 경우가 많아. 돈을 와장창창 많이 벌어. 그러면 쓰고 남아. 5천원에서 1억 벌면 무조건 남아. 강제저축 단계란 말이야. 통장 잔고가 늘어나. 잔고가 늘어나는 거에 있어서의 만족감도 꽤 크거든. 이게 많아. 예를 들어서 심지어 뭐 한 30억 돼. 내지는 뭐 7, 80억이 돼. 그럼 재테크 안 해도 내가 이거 쭉 사는데 문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비하면서 잔고 늘어가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언제까지?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이 돈은 내가 일을 해서 번 돈으로만 늘어나는 거잖아. 결국 자본이 스스로 불어나는 단계가 안 되면 일이라는 거를 놓기가 어려워. 내지는 아예 지출을 줄이면 가능하지. 잔고가 이 정도가 된다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자본소득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모른다? 돈을 더 벌어야 된다만 생각하는 거? 이거는 말 한 마리로 끈다고 치면 재테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말 두 마리가 끌어주는 마차라고 보면 돼. 누가 더 멀리 가겠냐 이거지. 안정적으로. 네, 좋습니다. 오늘 돈을 쓰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